안녕하십니까, 김민학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 태권도협회 김기동 대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니까 많이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대단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개인적인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 활용 호신술이라는 뭔가 하면 태권도에서 기본 동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동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을 활용해서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발표의 주제입니다. 그럼 기본 동작 호신술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은 모두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그 기본 동작을 수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도 기본 동작 호신술을 배우게 되면 호신 기능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신 기능이 강화되고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해서 품색 호신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태권도가 가지는 실전성입니다. 실전성과 모도성인데 이러한 것들이 기본 동작에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가치가 가속평가돼가지고 태권도가 실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태권도가 가지는 실전성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이는 UFC나 그 다음에 K1이나 로드킬 같은 데서 보면 태권도 선수들이 화려한 발기술로서 상대를 잡아하는 것을 보시면 태권도 기술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래막기를 가르칠 때 몇천 번 가르칩니다. 아마 저도 지금까지 아래막기를 아마 몇천 번, 몇만 번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래막기 지도하러 가면 가서 어깨에서 자기 앞에까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상의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실전적에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보다는 제가 실전적으로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자가 필요한데요. 오늘 보조자가 없어서 이제 같이 오신 그 발표자하고 오늘 상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막기에 대한 기술입니다. 아래막기에 대한 기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준비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서 안을 막아주는 기술인데요. 이 동작을 상대와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사용할 수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가 나의 팔을 잡았으면 첫 번째 제자리에서 배우는 기술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치기를 할 때 상대의 발목이나 상대의 관절이나를 타격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동작 있죠? 몸통 찌르기. 몸통 찌르기에도 손에 회전을 많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손의 회전을 가속을 크고 치는 것과 함께 내려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제압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배우는 기술 1번. 두 번째, 앞으로 나가면서 배우는 기술이 앞으로 나가면 앞서기죠. 앞서기 우리 좀 많이 이렇게 앞서기 보면 아래밖에 앞으로 나가면서 배우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팽달하는데 실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상대가 잡으면 한 번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충격이 좀 왔을 것 같은데. 이것은 뒤로 빠지고 세 번째, 제자리에서 물러서면서 하는 겁니다. 물러서면서 제자리에서 물러서면서 굽히려 하면서 막아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신술을 하기도 하면 호신술을 상대가 잡았을 때 꺾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권도에서는 꺾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때리면 됩니다. 태권도 호신술은 가장 간단하고 한결이도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잡았으면 여기에서 태권도가 호신술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올려서 1차 피하고 2차 때리고 차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호신술은 가장 간결하면서 빠르고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넘어가서 몸통 맞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통. 제가 기본에 얼굴 맞기, 알 맞기, 몸통 맞기, 얼굴 맞기, 손날 맞기가 있는데요. 몸통 맞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통 맞기 똑같습니다. 우리 몸통 맞기 배울 때 손을 들어서 안으로 막는 기술이죠. 똑같습니다. 들면 됩니다. 들고 치면 됩니다. 치보겠습니다. 그대로 충격이 오죠. 미안합니다. 자, 제자리에서 하는 거 들어가면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들어갈 때 상대의 손을 들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빠지면서 물러서면
상기면서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장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전에 사용하지 않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얼굴 막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막기. 얼굴 막기 단순합니다. 얼굴 막기 할 때 어떻게 하시죠? 몸 틀어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제자리에서 상대의 팔을 보고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왼쪽 오른쪽 다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잡아주시면 이제 똑같습니다. 배운 기술 그대로입니다. 뭐 색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같은 상대방을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숙달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술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굴 막기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똑같습니다. 들어가면서 빠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기본되는 손 기술이고요. 손날 막기도 있는데 손날 막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날 막기. 손날 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날 막기 막히죠. 그냥 제대로 해서 틀면 됩니다. 자, 보세요. 반대쪽. 자, 보세요. 틀면 됩니다. 상대를. 자, 빠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똑같습니다. 잡아주면 손날 막기는 바꿔 막히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상대의 관절에 충격을 주고 막아냅니다. 앞서기든 뒤꿈이 똑같습니다. 빠지면서 똑같습니다. 빠지면서 똑같이 막아줍니다. 기술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배우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걸 갖다가 상대가 있을 때 우리가 겨루기를 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겨루기는 상대와 함께 타깃을 이용하든지 겨루기 다양한 변화를 줘가지고 기술을 숙달시키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근데 품체는 뭔가 하면 기본 동작 품체는 가상의 상대를 하다 보면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술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 기술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기 기술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차기 기술은 태권도에 있어서는 높이 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에 화려한 기술을 발차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전에 있어서는 높이 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차는 순간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상대방한테 제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발차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발차기입니다. 압축으로 상대의 발 정강이 차기입니다. 정강이 마주보고 이렇게 반대로 같이 이렇게 압축 사이클을 펴는다. 전통적인 기술의 방법처 압축으로 두 번 차기 번갈아 가면서 발 바꾸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잡이 있다. 누가 중고 찌른다. 그럼 차는 건 그대로. 간단한 건 앞차기에 대해서 너무 앞차기를 높이 차야 되고 몸통을 차야 되고 얼굴을 차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이 좀 벗어나 버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돌려차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려차기는 지금 타켓을 많이 차고 겨루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파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발등을 이용해서 발등과 발목을 이용해서 상대의 무릎 관절을 차는 거예요. 무릎 관절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무릎 관절 차는 겁니다. 상당한 충격이 있죠. 우리 태권도는 보면 기본적으로 스포츠화되면서 주먹으로 얼굴 때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발로는 알을 차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가 각인돼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돌려차기가 쓸 수 없는 겁니다. 정강이나 허벅지를 갖다 돌려차기 충격 주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뭐 체육만이가 서 있다 하더라도 돌려차기 맞으면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태권도에 파워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사용 중에 저게 발락들 안차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보세요. 발 앞차기 차보세요. 앞차기 다시 차보세요. 이거 있죠? 또 발 차보세요. 이렇게 다시 차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 쳐보세요. 이렇게 찰 수 있습니다. 안차기가 있는데요. 발락 안차기는 그거는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흔히 하면 카트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트발. 옆차기 카트발이죠. 놓으면 차면 이렇게 차는데 옆차기 카트발. 태권도 옆차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어느 부위를 차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옆차기는 가능하면 아래 무릎이나 안쪽 이쪽으로 밀어냅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 무릎을 차는 거예요. 무릎 쪽. 무릎을 차서 상대를 제압하는 건 실전성입니다. 상대를 보호해주고 상대가 배려하면서 상대를 안 아프게 해가지고 어떻게 호신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위협할 때 상대를 빨리 제압하고 그 상을 탈출하는 것을 호신술을 생각하는데 우리 기본 동작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등주먹 앞치기 같은 게 있습니다. 등주먹 앞치기. 등주먹 앞치기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번도 안 사용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꾸 좀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좀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상대가 잡아서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지도를 하면 아마 학생들이 100번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이게 무릎차기라고 했죠? 무릎차기. 제일 간단하면 남자 급수는 샷이 있습니다.
연습만 해야 됩니다. 연습만 해. 그냥 상대 잡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차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습관하지 않고 연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기본 동력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는 간단하게 막기 한 4가지 차기 기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지도하실 때 보면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제자들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혼자서 100번, 1000번 수리해봤자 실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다양한 각도로, 새로운 각도로 태권도 기본 동작을 접근하시면 아마 태권도가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말 실전성 있고 무도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태권도의 전통성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